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 기일이 드디어 확정됐습니다. 선고 당일인 4일에 전남 곳곳에서도 현장 집회가 열립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일자가 결정되자 시민들은 늦었지만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4월 18일 문영배, 이미선 두 재판관이 퇴임하기 전에 선고가 이뤄지게 됐다며 걱정을 덜었습니다. 너무 늦지 않게 시행이 돼서 너무 다행인데 좀 늦은 감은 있어요. 이후로 넘어갔다면 정말 걷잡을 수 없이 경제도 엉망이 됐을 테고 그런데 탄핵 심판 결과를 놓고서는 탄핵소추 인용이 당연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시민들은 8대0 만장일치로 인용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계엄령 내는 사람 그런 사람을 탄핵 안 시고 누굴 탄핵 거요? 아주 질적으로 나쁜데. 나라가 날리고 온디 탄핵 돼야지 조용해지지 안 그러면은 안 돼. 끝도 없을 것 같아요. 그 사람 다시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되겠는 거. 연일 시국대회를 이어가던 시민사회단체도 탄핵 심판 선고일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순천 YMCA 등은 인용 시 축하 집회를 열고 기각이나 각하될 경우에는 투쟁본부를 결성할 방침입니다. 여수시민 비상행동은 선고일인 오는 4일 이곳 흥국체육관 앞 도로에서 생방송 현장 집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집회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은 시민들이 그날 오셔가지고 함께 윤석열이 파면되는 그 장면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남경찰은 선고 당일 전국적인 가포 비상발령으로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가는 한편 인파가 운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인력을 집중 배치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확정돼 지역 정치권에서도 환영의 반응이 잇따랐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자신의 SNS에 8대0 인용 판결이 나올 것을 확신한다며 국민들의 염원을 받들어 윤석열 파면을 전원일치 판결로 심판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밝혔습니다. 박지원 의원도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며 각하나 기각 판결문 혹은 의견을 내놓은 재판관은 역사의 반역자 제2의 이완용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와 관련해 도내 각급 학교에 생중계 시청을 권고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이번 공문 안내는 학생들이 민주주의의 절차와 헌법기관의 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전남교육청은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생중계 시청 여부를 결정하되 가능한 많은 학생들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시청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내일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데요. 전남 동부권 두 곳의 선거구에서도 투표소 준비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2 재보궐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광양시 다선거구와 고흥군 나선거구에 각각 6개소씩 12개소의 투표소별로 준비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될 본투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4.2 재보궐선거의 선거구별 유권자 수는 광양시 다선거구가 37,060명, 고흥군 나선거구 11,188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달 28일과 29일 이틀 동안 진행된 4.2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은 광양시 다선거구가 5.67%, 고흥군 나선거구 39.76%를 기록했습니다. 여수 앞바다가 불법 정박한 선박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각종 안전사고까지 우려되고 있는데요. 최황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심과 가까워 시민들이 많이 찾는 여수의 한 산책로입니다. 바로 옆 바다에는 배들이 둥둥 떠 있는데 선착장과 부두, 계단까지 설치돼 언뜻 보면 작은 항구 같습니다. 하지만 모두 불법 시설물로 공유 수면인 바다를 무단으로 점거했습니다. 점점 이렇게 설치물이 늘더라고요. 설치물이 늘고 그다음에 저 앞에 보시면 저렇게 폐기물처럼 방치되어서 둥둥 떠다니는 것들이 있거든요. 시민 입장에서는 되게 여수 이미지에 안 좋겠구나. 어선과 레저선 등 한두 척씩 정박하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43척까지 늘었습니다.
선주들은 선착장에 창고와 임시 컨테이너까지 만들었습니다. 불법으로 만든 선착장에 이렇게 탕비실까지 설치가 돼 있고요. 이 플라스틱 뗏목은 이렇게 발을 디디기만 해도 흔들려 위험한 모습입니다. 정박한 배 중 대부분은 레저선으로 요트장인 이순신 마리나에 계류하지 않고 이곳을 불법으로 점용한 겁니다. 인근에 허가받은 어민들은 불만입니다. 최근 불어난 해양 쓰레기에 바다가 오염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회집배들 갖고 저들도 막 쓰레기 버리고 다 그래. 저배들도 싹 다 치안에 전부 다 저거. 실제로 이 일대에서 지난해 화재가 발생해 선박 한 대가 전소해 침몰했고 2대도 큰 피해를 봤습니다. 당시에도 소유자가 불분명해 연락이 안 되는 등 대처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불법 건축과 증축으로 인한 해상오염 등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더 큰 우리 여수시 아니면 사회 문제가 되기 전에 시에서 행정력을 동원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모든 걸 정리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수시는 해당 선박들이 공유 수면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만큼 다음 달부터 행정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이달 말까지 게이트 조치하고요. 미 이행 시에는 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저희가 원상 회복 등 행정 조치를 취하려고.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바다 위 불법 점용. 하지만 안전사고와 해양오염 등의 우려가 큰 만큼 지자체의 관리 감독 강화가 절실해 보입니다. MBC 뉴스 최양지입니다. 여수 낭도와 하화도를 잇는 새로운 뱃길이 열렸습니다. 지난달 29일 취항한 대형 카회리 3호는 승객 128명과 승용차 11대를 실을 수 있는 차도선으로 낭도 선착장에서 출발해 사도와 추도, 상하화도 구간을 하루 3회 왕복 운항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사도는 너울성 파도가 심해 결항이 잦았고 추도는 정기 여객선이 기항하지 않아 섬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불편이 컸습니다. 배 주산지인 순천 나간 지역에 이상 저온으로 인한 냉해가 발생했습니다. 심한 곳은 피해율이 90%에 달해 한해 농사를 포기해야 할 상황입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순천 나간에 있는 배 재배 농가입니다. 개화를 앞둔 꽃봉오리를 반으로 잘라보니 암술과 씨방 부분이 검게 변해 있습니다. 최근 새벽 시간 기온이 영하 5도까지 떨어지면서 냉해를 입은 겁니다. 마이너스 2.2도에 노출되면 위험하다고 이렇게 배웠는데 5도 정도 떨어졌다면 아주 위험한 상태였다라고. 냉해가 발생하면 수정이 안 돼 열매를 맺지 못하고 열매가 열려도 상품성이 없거나 익기 전에 떨어져 버립니다. 속에서 싹 썩어버려갖고 그 이제 수정이 안 되죠. 속은 상해도 어쩌고요. 기온이 열해보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안 되고. 나간 지역의 배 재배 농가는 160여 곳. 대부분의 농장에서 피해가 발생했고 심한 곳은 80에서 90% 정도가 괴사해 사실상 농사를 포기해야 할 상황입니다. 최대한 인력을 투입해서 꽃가루나 또 아니면은 거기에 필요한 영양제 같은 부분을 한 번이라도 더 줘야만이 남은 20%라도 아마 생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도 봄철 꽃샘 추위로 일부 냉해가 발생한 경우는 있지만 영하 2도 미만의 기온이 6시간 이상 지속된 건 올해가 처음입니다. 기후변화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예전에 없었던 그런 이제 저온 현상들이 자꾸 나타나게 되고. 신고를 접수한 농업당국은 농업기술원 등 전문 기관과 함께 정밀 조사를 벌여 정확한 피해 규모 등을 파악한 뒤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고흥 수협 30대 여직원이 빼돌린 회사 돈 10억여 원의 행방이 묘연해 경찰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고흥경찰은 지난달 25일 수협 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10억 3천만 원을 훔친 혐의로 여직원을 붙잡아 1,100만 원을 회수했지만 나머지 10억여 원의 행방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범행을 공모한 공범을 구속 수사하고 있지만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리면서 수사에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경찰은 도박과 투자, 제3의 공범 등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한편 통장 내역과 CCTV 등을 통해 추가 단서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관내 260개 학교에 285억 원의 친환경 급식비를 지원합니다. 여수시는
올해 학교급식 친환경 식재료 지원 사업으로 12, 109억 원 등 285억 원의 예산을 들여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등 260개 학교에 친환경 농산물과 유전자를 변형하지 않은 식재료, 급식 식품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시는 이를 위해 지난달 급식지원심의위원회와 관련 업체 간 간담회 등을 통해 급식 식재료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각계 의견을 수렴했고 친환경 우수 농산물로 급식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쿠팡 같은 유명 업체를 사칭해 구매 후기를 써달라며 오는 전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기존 보이스피싱에서 진화한 신종 사기 수법인데요. 부업으로 푼돈이나 벌어보려던 피해자는 3일 만에 수천만 원을 날렸습니다. 천홍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에 사는 50대 이모 씨는 최근 쿠팡 본사라는 곳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신규 인터넷 쇼핑몰을 쿠팡에 입점시키려고 하는데 사례비를 줄 테니 구매 후기를 써달라는 겁니다. 후기 보고 물건을 주로 사는 편이라 의심 없이 그냥 이렇게 하나부터 하고. 하지만 이는 쿠팡을 사칭하는 신종 사기 수법이었습니다. 사기범들은 자신들이 만든 가짜 쇼핑몰에서 특정 물건을 주문하고 후기를 쓰라고 지시했습니다. 물건이 실제로 배송되진 않지만 사용했다 치고 후기를 써주면 물건값을 돌려줄 뿐만 아니라 사례비 10%를 추가로 지급했습니다. 5만 원짜리 물건을 주문하고 후기를 쓰면 5만 5천 원을 해당 쇼핑몰 포인트로 돌려받는 겁니다. 후기를 쓸 때마다 꼬박꼬박 포인트가 쌓이고 이 포인트를 언제든지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 보니 당장 돈이 급했던 이 씨는 이 같은 수법에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건값을 다시 금방 돌려주더라고요. 처음에 할 때. 그래서 금방 1시간 안에 나오니까 받으세요. 자꾸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믿고 하게 됐어요. 사기범들은 이 씨가 글을 잘 쓴다며 이 씨를 다른 텔레그램 방에 초대했습니다. 이곳에는 소비자로 가장한 다른 조직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경쟁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면서 점점 더 비싼 물건을 사라고 강요했습니다. 처음 시작은 3, 4만 원대의 물건들이었지만 나중에는 수백만 원짜리 안마의자였습니다. 바로 현금으로 바꿔준다던 포인트도 물건 10개를 사면 한 번에 주겠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만두고 싶어도 10개를 사지 않으면 기존에 냈던 돈도 돌려받을 수 없다고 하니 울며 겨자 먹기로 대출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이 씨는 그렇게 3일 동안 7,200만 원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3만 원이라도 5만 원이라도 벌어보려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다 날리게 돼서 너무 하늘이 무너질 것 같아요. 죽고 싶어요, 사실. 평소 여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계를 꾸려왔던 이 씨는 실제 돈이 들어오다 보니 속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시민들이 걸려들 수밖에 없는 수법인 겁니다. 토요일은 새벽 4시 이렇게까지 대리운전 하고 그랬어요. 글 써서 올리고 리뷰 써서 올리는데 이 정도면 괜찮겠다 해서 급성 무동기 그렇게. 사기범들은 이 씨가 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자 잠적했습니다. 팀 미션 사기로 불리는 이 신종 수법은 아직 범죄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습니다. 경찰청은 지난주부터 이 신종 범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오늘은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오르면서 다소 포근했습니다. 내일 전남 동부권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아침 최저 기온이 1에서 5도, 한낮 최고 기온은 14도에서 18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m, 먼 바다에서 0.5에서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전남에서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의 산재 사망자는 38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5명이 늘었습니다. 전남에서 사망자 수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여수와 광양으로 각각 5명이 숨졌고 뒤이어 순천과 고흥이 3명씩으로 집계됐습니다. 2016 여수세계 선박람회를 앞두고 섬에서의 자원봉사와 여행을 결합한
섬섬여수 본런 투어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섬섬여수 본런 투어는 금오도와 계도, 낭도, 사도, 거문도 등 관내 10개 섬에서 매월 50명을 선발해 관광하며 쓰레기를 줍는 봉사활동으로 오는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진행될 예정입니다.